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코스피에서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이 배당나기를 맞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또 HLB 그룹 등 그동안 잘 갔던 기업들이 좀 많이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또 외국인과 기관의 반도체향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됐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바이코리아 행진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상승의 트리거도 부재하고 그렇다고 마땅히 떨어질 이유도 없으니 시장은 개별 이슈에 민감합니다. 종목 장세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시장, 여전히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체감지수는 절대 좋다 말할 수 없는 시장. 3월 27일 수요일장 한마디, 어지러운 종목 장세입니다. 이번 주 굵직한 경제지표나 굵직한 이벤트는 주 후반에 몰려있는 가운데 전날 코스피 지수는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 마감했죠.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 얌전하다 말할 수 없었던 시장. 그동안 급등했던 HLB와 알테오젠을 포함 셀트리온 제약까지 대형 제약바이오가 출렁였고 SK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를 비롯 반도체의 질주는 계속됐던 수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그리고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는 어지러운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또 2차 전지주나 게임주는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의 블록딜 소식과 함께 그동안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와 수급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500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면서 지수 낙폭은 좀 제한됐는데요. 이에 지수는 2,755선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팔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0.5% 하락한 91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강했던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HBM과 전선, 전력설비, 그리고 해운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올해 AI용 HBM 매출 비중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HBM 판매량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 HBM 관련주인 YC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EST는 21%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SK하이닉스도 또 올랐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했고 2% 상승해서 1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전선, 전력 설비주가 상승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또 LS전선이나 대한전선 등 전선 업체들도 해외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재룡전기는 어제 10% 올랐고요. 일진전기는 7%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다들 뉴스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선박이 항구 다리에 충돌해서 다리가 붕괴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볼티모어항이 잠정 폐쇄되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해운주가 어제 부각이 됐습니다. 흥하해운은 14%, 대한해운은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어제 올랐던 섹터들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는 HBM 모멘텀이 살아있는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전선 전력, 또 이슈가 있는 해운이 강했지만요. 밸류업 기대감이 약화되며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업을 매도, 코스닥에선 그간 급등했던 바이오가 출렁이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 속 뉴스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어준 해운업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동부에 위치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프란시스 스콧 키브리지라는 교량과 충돌했습니다. 아주 순식간이었죠. 불과 20여 초 만에 미국 10대 항구에 있는 이 큰 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모든 선박의 볼티모어항 출입은 무기한으로 중단이 됐고요. 이에 따라 미국 동부 해운 물류가 여러 달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당국은 당장의 항구 복구보다는 피해자 구조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티모어항은 올스톱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물류 대란 우려 속 전거래 국내 해운주들은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들썩여서 보니 주가가 또 너무 바닥에 있는 거죠. 그럼 펀더멘털리 지금 해운업은 불안정한 상황인 걸까요? 해운업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위해선 해운업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선박의 종류부터 확인해 보시죠. 크게 벌크선과 비벌크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벌크선, 그러니까 bulk, B-U-L-K, 영어로 무더기 짐을 뜻합니다. 이 배로는 철광, 석탄, 곡물, 원목 같은 각종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데요. 이를 제외한 배는 비벌크선으로 그 안에서 석유, 기름, 그런 부분을 나르는 탱크선이 있고요. 천연가스를 나르는 LNG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직구로 옷을 산다, 이런 것들은 모두 컨테이너선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탄 실르는 벌크선에서 내 예쁜 옷이 온다면 다 까맣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품목을 나눠서 이렇게 배가 운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배가 잘 운임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인덱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대표적인 BDI 지수입니다. Baltic Dry Index, 쉽게 말해서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재 나르는 배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임이 되느냐를 알 수 있으니 글로벌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참고가 되죠. 어제 7% 넘게 급락하며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길게 보면은 23년 2월 바닥을 찍고 추세적 반등을 만들어 나가나 싶었는데 또 주춤하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 인덱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요. 국내에선 컨테이너 선사 실적을 전망할 때 참고를 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연중 최저치긴 하지만 지난해 900, 1000선 초반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이 두 개의 지수가 상승하면 해운사들은 더 많은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 조선사들에게 배를 주문 넣기 시작합니다. 해운업 사이클 다음 페이지로 확인해 보시죠. 주문을 넣으면 선박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 자연스레 시장 논리에 의해 해상 운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운사가 배를 들고만 있다 주차비 그리고 감가상각, 정비 비용까지 가만히 있는데 억 단위 돈이 그냥 나가니 선박을 축소합니다. 이렇게 다시 선박 공급이 준다? 그러면 해상 운임은 재상승하겠죠. 이렇게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단순히 운임 지수만을 갖고 우리가 향후 해운주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 성과 지수도 있겠고요. 탄소 규제 이슈도 있고, 지난달엔 페노션의 인수 결렬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수가 되는 요소가 참 많은 산업, 그리고 또 예민한 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날 가장 강했던 대장주 흥하해운입니다. 아시아 지역 안에서 액체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합니다. 대운해운도 보시면은요, 대표적 벌크 선사로 2006년, 2008년 대호황기를 보내고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19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HMM 보시죠. 코로나 시기 흠슬라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가 폭등했던 바 있었던 HMM, 컨테이너선으로 귀결되는 기업이고요. 벌크가 있긴 하나 아주 소량이긴 합니다. 페노션도 볼까요? HMM 인수 포기로 지난달 타 기업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벌크선 주력에서 LNG선 물량을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대비 안정세를 찾은 해상 운임, 그리고 1분기 긍정적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볼티모어항 운영 중단 소식, 이 시황의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은 또 한 번 이렇게 해운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공급 계약 공시가 많았는데요. 우선 우신 시스템은 2차 전지 조립 라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4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한 퓨얼셀은 한화오션과 약 286억 원 규모의 장보고함 연료전지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의 56.4% 규모라고 합니다. 또 남아토건은 국군 중앙계약관과 약 358억 원 규모의 신축 시설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중국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전기차를 오늘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으로 짧은 개발 기간과 또 저렴한 가격이 특징적인데요. 전기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샤오미 전기차의 판매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할 반도체 보조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삼성은 60억 달러, 약 8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슈퍼 주총데이입니다. 바로 오늘 700개 이상의 기업이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데요. 카카오, 한화, 에코프로, CJ 등 뉴스가 쏟아질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 주목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HBM 출하량 상향입니다. HBM의 한 발 늦은 삼성 아주 칼을 갈고 있습니다.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미국의 보조금 계획 발표와 맞물려 오늘은 8만 전자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국내 코인마켓 지닥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소식입니다. 이 유의 종목 지정 없이 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지닥. 시간의 거래에서 위메이드 2.7% 하락했는데 글쎄요, 정규 시장에서 그 타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